오늘 한 줄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가장 미워한 그 일은 사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사랑한 일입니다. 이 한 줄이 무슨 뜻인지 지금은 절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미워한 일이 사랑한 일이라고? 모순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문장을 다시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가슴은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이 한 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문장의 진짜 뜻이 풀리는 순간 인생을 보는 눈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먼저 머릿속에 박혀 있는 통념부터 꺼내 봅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견디는 거다. 이건 우리 모두가 평생 들어온 상식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그런데 차가 고장나면 짜증내고, 감기 걸리면 한탄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좌절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이 반응 방식 그대로 살면 우리는 일생의 80%를 부정적 감정 속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안 좋은 일이나 평범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감사한 일은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짜증날 일은 매일 있어요. 이 비율 자체가 우리를 가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긍정심리학을 평생 연구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30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죠.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한 그룹과 안 쓰게 한 그룹의 인생을 추적한 겁니다. 10년 후 두 그룹의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난 그룹은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아니었어요. 진짜 차이는 이거였죠.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똑같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가 행동을 바꿨고 행동이 결과를 바꿨죠.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이게 오늘 풀어드릴 진짜 비밀의 입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눈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풀어볼게요. 첫째, 차가 고장나도 감기에 걸려도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평범한 사람과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둘째, 작은 일에 감사하는 능력과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일에도 감사하는 능력. 이 둘은 같은 능력일까? 아니면 다른 능력일까?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깊은 진실. 왜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은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서 직접 겪은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차가 고장 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의 머릿속. 월요일 아침 차가 고장 났어요. 수리비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반응을 봅시다. 아, 하필 오늘 진짜 짜증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한숨이 나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 분노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동료한테 짜증내고 저녁에 가족한테 화를 풀고 잠도 잘 못 잘 수 있죠. 80만 원짜리 수리비 한 건이 하루 전체를 잠식한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봅시다. 같은 상황, 차가 고장이 났고 수리비 80만 원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처음 보이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올라오겠죠. 이건 인간의 자동 반응이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짜증이 올라온 30초 뒤에 본인 안에 다른 질문을 떠올립니다. 이 일이 미래의 나에게 1%라도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까? 이 한 줄짜리 질문이 모든 걸 바꿉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수리하는 김에 점검을 다 받으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80만 원이 큰 돈이긴 한데 그 덕분에 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된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는 정기 점검을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한 번에 배웠다. 이 사람도 8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게 아니죠. 짜증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짜증나고 똑같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30초 이상 머무르지 않죠. 평범한 사람은 80만 원짜리 사건에 하루 종일 끌려다닙니다. 이 사람은 그 사건을 자기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갑니다. 여기서 의심이 드실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그냥 자기 위안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기 위안은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80만 원? 그까짓 거 별거 아니지. 이런 식이죠. 이건 진실을 가립니다. 진짜 감사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죠. 80만 원은 분명히 큰 돈이고 그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안에 미래의 나를 위한 1%의 도움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한층 더 깊이 보는 일이죠. 이걸 심리학에서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케빈 옥스너 교수가 fMRI로 측정한 결과가 있죠. 인지적 재평가를 훈련한 사람들의 뇌는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편도체의 활성화가 평균 38% 줄어듭니다. 편도체는 두려움과 분노를 처리하는 영역이죠. 쉽게 말하면 사건을 다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의 뇌는 같은 사건을 덜 위협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의 정체입니다. 마음의 힘이 아니라 뇌의 처리 방식이죠. 첫 번째 단서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 일이 미래의 나에게 1%라도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 질문 하나가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건 작은 사건일 때 얘기죠.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사건은 어떨까요? 인생을 무너뜨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차 고장은 80만 원입니다. 감기는 일주일이면 나아지죠. 이런 일에 감사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을 때,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과 헤어졌을 때, 큰 병을 진단받았을 때, 이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둘로 갈립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일에 감사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야말로 진짜 감사할 일이다. 작은 일에 감사하긴 쉽지만 진짜 감사는 그런 일에 하는 거다. 저는 이 두 의견 모두 부분적으로 맞고 동시에 부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해요. 진실은 이겁니다. 큰 일이 일어난 직후에 감사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제하는 일이라 오히려 해로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직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학대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다시 봤을 때 그때는 내가 살아냈구나라는 감정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든 단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인지가 옵니다. 여기서 진짜 깊은 연구를 소개할게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리처드 테드 씨와 로렌스 칼혼 교수가 30년 동안 연구한 주제가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불려요. 이 연구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 중 약 70%가 사건 발생 3에서 5년 후에 이 일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을 본인 인생의 가장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본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옵니다. A씨와 B씨가 같은 큰 사건을 겪었다고 합시다. 사업 실패라고 해볼게요. A씨는 사건 직후부터 본인 안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일은 미래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1년이 지나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A씨는 그 질문을 놓지 않았죠. 매일 그 질문 안에서 살았어요. B씨는 사건 직후부터 다른 질문 안에서 살았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B씨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평생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5년이 지났어요. A씨는 사업을 새로 시작했고 본인이 실패해서 배운 것들로 두 번째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A씨는 첫 번째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A씨는 진심으로 그 사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첫 사업 실패에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새 일을 시도해도 두려움이 너무 커서 1년을 못 가요. B씨는 그 사건을 평생 미워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 같은 손실, 같은 충격. 그런데 5년 후 한 사람은 그 사건에 감사하고 한 사람은 그 사건을 평생 미워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사건 직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문 한 줄이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큰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사건 직후에 즉시 생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사건을 어떤 질문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깁니다. 그 질문이 왜 나한테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걸까? 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층으로 갑니다. 왜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은 나를 위해 일어나는 걸까요? 가장 깊은 진실. 세 번째 단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일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누군가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건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게 맞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를 위한 일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사건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차는 고장날 수도 있고, 일은 안 풀릴 수도 있고, 사람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같은 사건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인생에서 진짜 힘들었다고 생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나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죠. 잠을 잘 못 잤고,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웠고, 매일 나에게 왜 하필 나한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책 한 줄을 읽었습니다. 정확히 한 문장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런 의미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미워하는 그 일은 사실 당신을 가장 깊이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이 한 줄을 읽고도 그 자리에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나한테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만약 미래의 나에게 1%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게 뭘까? 처음에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작은 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게 됐다.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본다. 이렇게 한두 개씩 떠오르더니 1년이 지나니까 1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 사건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됐죠. 진짜 신기한 건 그 사건의 사실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일어났던 일은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죠. 바뀐 건 단 하나, 그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 이 영상, 이 메시지가 있을 수 없었죠. 그 사건이 지금의 저를 만든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건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겪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에는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일은 진짜로 우리를 위한 일이 됩니다. 의미는 사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을 본인의 자원으로 바꿉니다. 차 고장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감기는 휴식의 신호가 되고, 사업 실패는 더 큰 사업의 토대가 되고, 이별은 더 깊은 관계의 시작이 되죠. 이게 1%의 도움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세계입니다. 세 번째 단서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인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일이 비로소 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 의미 부여의 능력이 진짜 감사의 정체입니다. 이제 그 한 줄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오늘 가장 미워한 그 일은 사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사랑한 일입니다. 이제 이 문장이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당신이 오늘 미워하는 그 일은 오늘 당장은 정말 미운 일이 맞아요. 그건 부정할 필요 없어요. 짜증나면 짜증나야 돼요. 화나면 화나야 하죠. 슬프면 슬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미래의 당신에게 1%라도 도움이 될 부분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사건은 오늘은 미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을 미래의 당신을 위해서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미워한 그 일은 사실 미래의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건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간 그 사건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로 바뀌는 거죠. 오늘 한 줄만 가져가세요. 세상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일과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의 인생에서는 모든 일이 자원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내시고 잠시 멈춰서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미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미래의 나에게 1%라도 도움이 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그 일을 바꿉니다. 사실 그 일은 변하지 않죠. 그 일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변하면 그 일이 당신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 사실은 가장 감사한 일이 되어 있는 그때는 가장 미웠던 그 일이 무엇인지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당신은 인생의 모든 일을 자원으로 바꾸는 그 능력을 한 단계 더 확실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